여행의 권유. 가끔 여행을 할 때마다 이러한 여행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곤 한다. 고향의 친구들은 참 좋겠다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지만 이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고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지 않아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반문해 보기도 한다. 세계 이곳저곳을 한 20여 년 여행을 하면서 지냈지만 특별히 내 인생이 남보다 잘 되었다거나 의미가 있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직업상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일이니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을 뿐이다. 말이 난 김에 여행에 대해 한마디 해두고자 한다. 처음 여행을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 대학에 입학해서였다. 고등학교 동창과 둘이 의기투합을 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를 향해 떠났다. 이내 버스편으로 목포까지 내려간 후 배를 타고 노하도를 거쳐 완도로 나왔다. 참으로 호젓하고 멋진 여행이었다. 바다를 구경할 수 없었던 시골 소년이 청년이 되어 바다를 구경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배를 타는 호사라니. 생전 처음 경험하는 시계의 무한함, 상상만으로만 가능했던 바다의 광활함, 처음 맡아보는 바다가 실어다주는 찝찝하고 비릿한 항구의 내음, 바다와 더불어 사는 포구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사투리.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여행 중 가슴이 툭 터지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 마음으로부터 편협함과 옹졸함이 사라지고 무한대로 펼쳐지는 바다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나를 기쁘게 했다. 언제나 산 아래서 웅크리고 살던 제한된 시계가 실로 마음의 눈을 뜸으로써 무한대로 넓혀지는 순간이었다. 특별히 여행가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80년대 초부터 회사 일로 시작된 해외 나들이는 나에게 보다 많은 자각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작게는 당시 우리가 유명하다고 알았던 상표가 얼마나 평범하고 그저 그런 것이었나부터 세상에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야 할 경관이 얼마든지 있으며 조국의 높고 푸른 하늘은 세계 도처에 또한 즐비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재의 규모와 양이 우리의 그것과는 실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하다는 것 등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조국 찬양 일색의 정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음모란 개구리식 정보가 준 실망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한동안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또는 동경으로부터 시작된다. 궁금했던 것을 얻는 일과 함께 깨달음이 여행으로부터 온다. 기대보다 더 많이 얻게 됨으로써 언제나 여행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 여행은 어김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워준다. 전에 알았던 알량한 지식이나 상상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었나를 알게 해준다. 서서 보는 지평선과 수평선은 가시거리 이내이나 움직이며 보는 그것들은 무궁무한하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의 존재는 참으로 미미하기만 하다.
스스로 존재의 가치에 대해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큰 즐거움이다. 여행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큰 수확을 가져다 준다. 잃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얼마간의 경비와 시간일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투자란 선행되는 것이며 그 투자에 대한 얻음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골몰하게 되는데, 여행의 투자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 없이 큰 이익을 보장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이고 편협함과 옹졸함으로부터 보다 넓고 깊은 아량과 이해심을 갖게 하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자신을 얻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원하노라, 떠나라. 그것이 뒷동산이건 앞바다이건 다른 나라이건 무슨 제한이 있을 것인가. 여행은 있는 자의 여유자작한 발걸음이 아니다. 머무는 자의 안락함보다 떠나는 자의 설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여행의 한가함에 대하여.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한가함이다.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여행이다. 가끔씩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문득 떠올라 심란해하기도 하지만 여행지에서라면 이내 잊게 마련이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어떤 독촉도 없고 사업적으로 얼러보려는 전화도 한 통 없으며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없다. 멀리서 맹렬하게 달려와서는 이내 포마를 일으키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파도가 웅장하며 잉크색 지중해 바다가 곱기만 하다. 가끔 이는 바람에 이리저리 춤을 추는 종려나무와 야자수,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들 또한 한가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단정히 한 채 거래처 사장을 만나러 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1시간 동안이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담을 해야 하는 격렬함도 없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흥분도 없다. 자동차를 환승주차장에 맡기고 전철을 바꿔 타는 번거로움도 없고 입냄새, 술냄새가 가득 찬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머리 지끈거리는 일도 없다. 관광지로 떠나는 차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몇 사람의 게으름뱅이를 빼면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백작의 그것처럼 느리고 우아하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고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담소하고 있는 여행자들의 모습이 한가하고 편안해 보인다. 저희들도 제 나라에서의 일을 모두 잊고 있음이 분명하다. 언제나 바쁜 사람들은 관광객의 비위를 맞추려는 호텔 종업원들 뿐이다. 그들은 늘 바쁘게 다니며 호텔 안팎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며 손님들이 버려둔 찻잔을 쉴 새 없이 날라야 한다. 관광객의 한가함을 위하여 아침마다 회의에 참가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몇 년째 이곳에서 일하는 터키인 C씨가 1년에 한 번 오는 나보다 더 많이 넋을 놓고 지중해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 없다. 한가로움이란 늘 여행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제 사는 곳에서 이러한 한가로움을 얻어보려고 했겠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어느 곳으로 피해 가더라도
오랫동안 머무르기에는 일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며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포기를 종용하기에는 그들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으로써 말로는 푹 쉬라고 관용을 베풀지만 현실은 돌아올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멀고 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일의 번거로움을 경계하는 자이다. 그러나 결코 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건강함으로 가득 차고 어떤 일에 대한 그의 결정은 단호하고 명쾌하며 여유로움으로 충만해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도피하고 있는 자의 그것은 언제나 불안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그가 여행지 호텔에 앉아서 그곳의 하늘과 산, 그리고 바다를 보며 한가함을 만끽하는 동안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는 잠시 묵상에 잠기기도 하며 김진섭의 수필을 읽거나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을 상상하며 동대문 종점에 멈춰선 전차의 모습을 그려보는 여유로움을 즐기기도 할 것이다. 또는 피천득의 인연을 생각하며 스스로 떠나간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겠거니와 이미 나이를 먹어 할머니가 되었을 첫사랑 여인을 그려보며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흘려보기도 할 것이다. 마을 꼭대기로부터 신장로까지 머릿속으로 훑어내리면서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하던 마을의 정자나무와 볕낫가리를 그려보기도 할 것이다. 이 얼마나 한가로운 전경인가. 이런 일이야말로 여행지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며 제1터에서 만약 누군가가 넋을 놓고 이러한 한가함에 빠져들었다면 동료들은 넋이 나간 사람이라고 핀잔을 먹일 것이다. 나는 지금 여행 중의 한가함에 대해 한가하게 말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여유로움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호텔방의 창가에 앉아서 즐기고 있다. 나는 이미 여행을 권하는 글을 쓴 일이 있다. 그 글을 쓴 이유 역시 여행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 말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가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빼먹은 것 같다. 한가로움은 여유로움이다. 여유로움이란 삶의 활력소이다. 삶의 활력은 한가로움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여행을 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